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지영연구소의 차은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39번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39번은요, 글의 소재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서 사람들이 실제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설명해주는 글이었는데요. 그럼 첫 문장부터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out history, 전 역사에 걸쳐서 people have changed their behavior to avoid taxes.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바꾸어 왔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사적 용법이죠. 자, 이럴 경우 이 to는 in order to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줘야 될 것은 바로 이 문장의 시제인데요. 보시면은 have pp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것인데, 자, 헷갈리지 말아줘야 할 것이 수동태를 쓸 때는 우리가 어떤 형태를 쓰나요? 바로 be pp를 씁니다. have pp랑 be pp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둘 다 pp를 쓰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헷갈려 하지 말자라는 점 유의하시면서, 만약에 have pp가 are changed와 같이 수동태로 쓰였을 때 여러분은 틀렸다라는 거 알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현재 완료 수동태로 have been changed로 된다고 할지라도 틀렸다라는 거 유의하시면서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 볼 텐데요. 이렇게 첫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바꿔왔다라는 문장을 제시한 다음에 이제 실제 예가 첫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Centuries ago, 몇 세기 전에 the Duke of Tuscany, 투스카니에 있는 공작들은 imposed a tax on salt, 소금에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impose A on B라는 뜻으로서 B에 A를 부과하다는 뜻의 impose라는 동사가 쓰였다는 점 정확히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Tuscan bakers responded by eliminating salt in their recipes and giving us the delicious Tuscan bread we enjoy today. 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투스카나의 제빵업자들은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들의 레시피에서 소금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즐기는 투스카나 빵이라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응대를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응수하였다는 동사에 대해서 어떻게 응수하였는지 수단을 알려주는 전치사 by와 함께 동명사가 병렬 구조로 and를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실 수 있겠고요. 연결되어 있으니만큼 둘 다 같은 동명사 형태를 유지해 줘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동사 원형을 한다거나 또는 동사의 원형 또는 pp 형태로 쓰일 때 그것이 틀렸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빵이 어떻게 생겼는지 위에 사진을 잠깐 준비해 보았는데, 네, 바로 이거입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 제해진 투스카나 빵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빵에 대한 예시가 언급이 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시로서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집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If you visit Amsterdam, 당신이 만약에 암스테르담을 방문하게 된다면요, you will notice that, 당신은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Almost all the old houses are narrow and tall. 거의 모든 오래된 집들이 좁고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notice라는 동사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약간만 스펠링을 바꿔서 notify라고 쓰게 되냐면요, 무엇을 알리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약간의 스펠링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암기가 필요한 두 단어가 되겠고요. 또 almost와 같은 경우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흔히들 almost랑 문법 시험에서 비교가 되는 것이 바로 most라는 겁니다. 자, almost와 most 앞에 al이라는 스펠링이 분야 안 분야의 차이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샅샅이 파헤쳐 보면요, almost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리고 most는 형용사와 명사 두 가지 품사가 있어요. 자, almost는 부사로서 거의라는 뜻을 갖습니다. 반면 most는 형용사로서 대부분의 또는 대부분이라는 명사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모든이라는 형용사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것은 부사밖에 못하죠. 그래서 이 자리는 almost밖에 쓸 수 없습니다. 절대로 most가 대체할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면요, They were constructed that way. 그들은 그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at way라는 것은 좁고 높게 건축이 되었다는 것이죠. To minimize property taxes which were based on the width of a house. 자, 재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이 되었고요. 여기서 재산세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관계되면서 위치절이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재산세라는 것은 그 집의 폭을 근거로 한 거였다라는 거죠. 폭을 근거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폭을 좁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진 준비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집들의 폭이 굉장히 좁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차의 폭이 이 정도인데요. 집의 폭이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폭과 집의 폭이 비슷하다는 건 진짜 집이 좁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집을 건축하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줘야 될 것은 먼저 minimize라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최소화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부분 어휘 시험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말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 바로 maximize라는 동사, 무엇을 최대화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서 쓰인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첫 문장에서 쓰인 목적에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n order to 동사원형으로 바뀌어 쓰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재산세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가 붙었는데 지금 둘 사이에 우리가 주목해줘야 될 건 바로 이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컴마가. 자, 컴마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서술적 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서술적 문법에서 쓰인 관계대명사는 절대 대수로 대치될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 점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두 번째 예시까지 언급을 하고 세 번째 예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Consider another architecture example, the invention of the mansard roof in France. 자, 이제 또 다른 건축의 예시를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건축 예시가 무엇인지 컴마와 함께 수식어구가 들어갑니다. 프랑스에 있는 앙사르드 지붕의 발명을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자, another 또 다른 이라는 뜻으로서 쓰였는데 이 another를 other 또는 the other이 대체할 수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another는요, 그 뒤에 단수명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rchitecture example 단수명사가 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면 other는요, 그 뒤에 복수명사를 받아요. 자, 그런데 another과 the other를 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another는 단수명사, the other도 단수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의미 차이인데요. another는 막연한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런데 the other는요, 범위가 있을 때에 다른 어떤 걸 미리 선택을 하고 남은 것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뒤에 단수명사가 온다라는 건 같지만 의미가 달라서 이 자리는 other도 the other도 another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other 다음에 복수명사, another 다음에 단수명사, 그리고 the other과 같은 경우에는 another과 의미가 다르다라는 점 체크해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 볼 텐데요. Property taxes were often imposed on the number of rooms in the house and 자, 봅시다. 재산세라는 것이 종종 그 집에 있는 방의 개수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의 개수로 부과가 되었다라는 거죠. Therefore, 그러므로 rooms on the second or third floor were considered just as rateable as those on the ground floor. 2층이나 3층에 있는 방들도 1층에 있는 방들처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가 되어졌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고려되어지다 라는 동사로서 were considered라는 수동태가 쓰였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방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지다. 즉 방이라는 주어에 대해서 주격 보호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주격 보호로서 이렇게 형용사가 쓰였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의미, rateable 하면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라는 것까지 기억해서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does라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does가 가리키는 것은 방들입니다. 방들, rooms. 그렇기 때문에 복수이죠. 그래서 복수되면서 does가 쓰인 거고요. 만약에 내신 시험에서 that으로 쓰였을 경우 그게 틀렸다는 것을 고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 볼 텐데요. But, 하지만, if a mansard roof was constructed on the third floor, 만약에 망사르드 지붕이 3층에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those rooms are considered to be part of an attic. 그러한 방들은 attic 하면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의 일부로 고려가 되어졌고요, and not taxed.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were considered 수동태 그리고 and라는 등위조사사를 기준으로 해서 또 하나 수동태가 이렇게 병렬 구조로 이어져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병렬 구조로 이어져 있을 때는 우리 항상 유의해줘야 될 게 두 가지가 같은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 둘 중에 하나라도 현재 분사처럼 동사의 ing 또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틀렸다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망사르드 지붕은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다락방이 되게 높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다락방을 좀 크게 지은 이유는 여기 있는 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필자는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알려주는 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는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제나 제목 문제가 내신에서 변형되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 문단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어 본다면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순서 문제가 되겠죠. 순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선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요약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제시합니다. 전 역사에 걸쳐서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예시를 언급하죠. 첫 번째로는 투스카나빵, 소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는 좁고 높은 집들이었죠. 집의 폭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프랑스의 망사르드 지붕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방의 개수로 세금을 부과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점 머릿속에 그려두시면은 이제 순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빈칸 문제입니다. 자,
자, 빈칸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위에서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바로 요 부분. 밑에 보시면은 아랫부분이 싹 다 예시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들을 했는지 예시를 각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예시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줄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첫 문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 문장으로서 빈칸으로 뚫어진 다음에 무엇이 들어갈지 추론하라 라고 물어보는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의해서 읽어두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무관한 문장이 되겠죠. 여기서 필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거였는데, 세금이라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난, 가령 사람들이 세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에 있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들을 사용했는가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그 문장은 틀렸다라는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제를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은 무관한 문장으로 고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법 어휘 문제가 되겠죠.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문장부터 우리가 보았을 때에 현재 완료랑 수동태를 정확히 구분하자라고 했었죠. 똑같이 pp가 쓰이지만 하나는 비동사 플러스 pp였고요. 또 하나는 have, has, pp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가 수동태로 잘못 쓰였을 때 그것이 옳다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점 선생님이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또 투부정사에서 목적의 의미를 갖는 부사적 용법은 in order to로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도록 하시고, impose, 무엇에 세금을 부과하다라는 동사로서 쓰인다는 점, 그리고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두 단어는 같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notice라는 단어와 notify라는 단어의 의미 차이, almost와 most의 쓰임새 차이 정확히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또 minimize와 maximize 서로 반의어로서 이 부분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짚어드렸고요. 이렇게 서술적 용법으로 관계대명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절대 대수로 대치되어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another과 other과 the other의 쓰임새 차이 정확히 구분해 둡시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체크해줘야 될 부분 밑으로 내려가서 봅시다. 자, 바로 대명사인데요. 대명사가 쓰였을 경우에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원래 명사가 무엇인지를 잘 보아서 수일치가 정확히 잘 되었는가를 체크하자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rooms, 방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those가 쓰인 거고, 이게 those 대신에 that과 같은 단수 대명사로 쓰였을 경우에 틀렸다라는 거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병렬 구조로 이어져 있는 수동태 각각 둘 다 PP의 형태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39번의 내용 분석과 이제 시험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까지 함께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39번에 대한 분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에서 40번, 마지막 문제 4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